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알륜근의 이 인대가 굉장히 색깔이 파래요. 피하층에 혈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 혈관이 눈밑이 피부가 얇아서 다 파랗게 비쳐요. 이 다크서클은 이 혈관의 비침과 인대의 비침이 까맣고 파랗게 비쳐 생기는 증상이에요. 사실 다크서클이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사실은 눈밑 지방이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눈밑 지방이 고민이신지 다크서클이 고민이신지 제일 구분을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제일 극한 케이스는 최근에 오셨던 할아버님이셨는데 78세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 뒤 사진입니다. 여기 지방 튀어나온 것들을 일단 니들코레지로 역시나 정리를 했고요. 눈밑 니들코레지는 어쨌든 고주파예요. 직접적으로 이 지방층 그리고 피하층에 말랑말랑한 이 늘어지는 부분에 두꺼운 캐뉼라, 관을 넣어서 이 부분을 조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 지방을 최대한 분해시키고 배출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항상 이 알륜근 밑에 이 페임, 악강대와 이 알륜근 사이에 인디안 밴드 같은 요 공간이 사실 눈밑 지방 요 심해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사실은 저는 항상 그래서 필러가 항상 동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필러가 싫으신 분들이 이제 항상 부스터나 이런 것들을 찾으시거든요. 근데 부스터로만 해결을 하신다면 사실은 완전히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요런 할아버님, 80세 할아버님의 이런 수술하지 않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굉장히 사실은 거의 지금 왼쪽 눈 같은 경우는 편편하게 다크가 생기거나 이런 것도 없이 좀 주름도 많이 좋아지시고 좀 호전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금 눈밑 지방을 정리하고 좀 타이트하고 좀 탄력 있게 만들면서 꺼짐을 해결하고 콜라겐 부스터로 눈밑도 좀 조여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제가 구성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뭐 수면을 못해서 수술을 못 하시는 할아버님이라든지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또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시술 후에도 사실은 전혀 멍이나 이런 것들 없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뭐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다크서클이 고민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꽤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다크서클이 약간 더 메인인 케이스거든요. 다크서클도 사실은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 밑에 알륜근의 이 인대가 굉장히 색깔이 파래요. 그리고 이 사이에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피하층에 혈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 혈관이 눈빛이 피부가 얇아서 다 파랗게 비쳐요. 왜? 여기 정맥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피부에 비치면 파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크서클은 이 혈관의 비침과 인대의 비침이 까맣고 파랗게 비쳐 생기는 증상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눈밑이 피부가 훨씬 더 얇아서 생긴 증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크서클은 혈관을 치료하느냐 피부가 얇은 걸 해결을 하느냐 결국은 그거를 꺼진 거를 결국은 채우느냐 그 세 가지가 결국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포인트고 저 같은 경우는 주베룩을 아주 얇게 깔아줍니다. 필러를 할 수 없는 부위에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 필러는 이 부분에 채우면 안 돼요. 필러는 보통 위치로 놓으면은 여기 위치가 제일 좋습니다. 들어 올리는 게 좋고요. 다크서클 필러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다 깔듯이 이렇게 놓고 있는 게 이 다크서클이 좋아지는데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주베룩은 실제로 우유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살짝 아주 얇게 비치라고 오히려 그거를 깔아주고 나면은요 오히려 바로 시술 직후 다크서클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돼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당겨보라고 얘기해요. 누워서 특히 누워서 보면은 실제로 중력 방향 때문에 꺼짐의 영향을 덜 받아서 누워서 봤을 때 다크서클이 훨씬 덜해 보이면 사실 필러를 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누워서 봤을 때 또는 앉아서 볼 때도 이렇게 요 지금 이 알륜근 밑으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서 봤을 때도 살짝 다크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좀 혈관 비침이나 이런 것들이 메인으로 많이 있는 케이스고 다크서클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로 얘기해요. 꺼짐이 70%, 뭐 혈관 인대 비침이 30%예요. 혈관 뭐
비침이나 인대 비침은 레이저로 합니다. 또는 뭐 스킨 부스터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뭐 한 3번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이 호전이 돼서 가시긴 하거든요. 결국은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진단을 어떻게 해주느냐도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사실은 눈밑 지방이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눈밑 지방이 고민이신지 다크서클이 고민이신지 제일 구분을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40대 이전에는 보통 다크서클 쪽으로 메인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40세 이상이 되시면은 사실은 눈밑 지방으로 메인으로 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쨌든 와서 제대로 진단을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필러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정말 간단하게 뭐 스킨 부스터 그냥 꾸준히 해서 좋아질 케이스들도 있고 더 간단하게 레이저들 그냥 피부하는 김에 그냥 혈관 레이저 조금 꾸준히 하시면 더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걸 진단을 잘 받으셔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신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두세 달 안에 오셨던 분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눈밑 지방 그리고 다크서클 케이스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서 나는 어떤 케이스인가, 나는 내 눈밑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눈밑은 어쨌든 꾸준히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아이크림도 잘 바르시고 어쨌든 눈 마사지도 잘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좀 눈밑이 좋아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